외교부가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시를 방문했습니다. 주 회의장과 숙박시설, 문화행사 개최지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가 일선 소방서마다 배치되고 있습니다. 영주 소방서가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물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스쿨 사이렌 1호를 발령하고 경찰과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청도군이 향토음식 콘텐츠 사업의 하나로 새마을 도시락을 출시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70년대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전기차에 불이 나 주차장 전체가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에 전기차 화재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과연 전기차 화재는 진압이 어려운 걸까요? 최근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가 소방서마다 배치되면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훈련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주 소방서가 진행한 실전 훈련 현장에 서희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멈춰있는 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재빨리 출동한 소방대원이 분수처럼 위로 물줄기를 뿜는 분사장치를 차 아래로 밀어넣습니다. 동시에 창문을 깨고 차 내부에서 불이 커지는 것을 막습니다. 전기차 화재 상황을 가정해서 펼쳐진 진압 훈련 모습입니다. 내연기관차와는 다른 전기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화재 발생 시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도록 일선 소방서 단위로 훈련이 실시된 겁니다. 일반 차량 화재와 달리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의 열폭주로 인한 온도 상승이 급격히 일어나기 때문에 화재 진압에 장시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영주소방서는 이번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전기차 아래쪽에 장착된 배터리에 열을 식힌 후 불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화덮개를 씌워 공기를 차단합니다. 이후 안전한 지대로 차를 옮겨 이동식 소화수조에 담근 후 배터리가 잠길 때까지 물을 채웁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대응법은 같습니다. 하지만 대형 소방차가 직접 진입할 수 없다 보니 옥내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해 물을 뿌리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호스를 길게 이어 진입하는 훈련도 펼칩니다. 훈련받은 소방대원들에게도 어려운 과정들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일반인들은 진압에 나서기보다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을 하면은 일반 시민이 진압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발견 시 119 신고할 때 전기차 화재임을 알려주시고 신속히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화재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119 안전센터에 다양한 진압 장비가 배치된 가운데 아직 이동식 수조의 보급량이 부족하고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견인차가 없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숙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아무런 동의도 없이 내 얼굴이 음란물에 합성돼 유포되고 있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10대 청소년 틈까지 파고든 딥페이크 음란물.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인공지능 기술로 기존 음란물에 타인의 얼굴을 붙여 만든 일종의 합성물입니다. 제작도 유포도 모두 명백한 성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피해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채팅방을 기반으로 딥페이크 제작, 유포가 쉬워지면서 청소년 범행이 특히 늘었습니다. 올해 전체 피의자 가운데 10대 비율은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10대 피해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은 미성년자였습니다. SNS에 익숙한 10대가 가해자인 동시에 표적이 된 겁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이 확산되자 교육당국도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실로 확정된 가해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는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오는 10월 중으로 학교 현장에는 예방법과 대처 요령도 안내했습니다.
우선 딥페이크 음란물의 피해자가 됐다면 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려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게시글이나 위치 태그는 삭제하고 원본 사진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피해 정황을 알려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제보를 받았다면 링크나 채팅방을 열지 않고 신고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행법에서는 배포 목적으로 성적 합성물을 만들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물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피해 학교 명단이 온라인상으로 공유되고 있는데요. 경북교육청은 경북경찰청과 함께 스쿨 사이렌 1호를 발령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북교육청 권기현 장학사와 전화 연결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학사님, 우리 지역에도 출처를 알 수 없는 피해 학교 명단이 퍼지고 있습니다. 명단의 진위 여부라던가 좀 사실관계도 파악이 됐습니까? 우리 SNS에서 올라온 게 이게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SNS에 이제 뭐 이런 경보 형태로 아이들끼리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나타났고, 우리 경북에는 구미의 12개 학교가 최초의 대상학교, 포항의 1개 학교, 안동의 1개 학교 이렇게 해서 14개 학교가 조심해라, 있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경찰청하고 확인을 한 결과 현재에는 어떤 피해가 접수되거나 피해 정황이 보이지가 않고 있다고 지금 경찰청하고 저희가 얘기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이걸 계속 조사를 하고 그 조사에 따라 가지고 향후 어떤 혐의점이 밝혀지면 거기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는 걸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경찰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하셨는데요. 청소년 범죄 위기경보 시스템 스쿨 사이렌을 가동하고 계시다고요. 또 최초에 저희가 7월 달에 경북 경찰청하고 저희가 이제 학생들의 범죄 예방과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상시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상되는 우리가 통계나 이런 걸 좀 한번 예의주시하자 앞으로, 그렇게 예의주시해서 휴가를 앞두고 혹은 방학 시즌을 앞두고 방학이 끝나고 어떠한 것들이 좀 유행을 하는지, 그리고 도박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딥페이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금 범죄 행위의 추계를 좀 봐서 선제적으로 이런 스쿨 사이렌을 발령해서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주자, 이렇게 해서 7월 달에 저희가 합의해서 스쿨 사이렌을 경북경찰청과 경북교육청이 함께 학교에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그런 좀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이후에 요번에 SNS 확산된 이런 일이 발생돼 가지고 굉장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 스쿨 사이렌도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이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도박, 마약 등등 폭력 행위 등등 모든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사전 예방을 하자는 그런 취지가 이게 스쿨 사이렌입니다. 사전 경고가 되는 거죠. 네, 또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대책 마련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경북교육청도 그렇지만 일단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걸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비상대책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 또 저희들에게 또 그런 어떤 특별 대책이나 이런 것이 하달될 것이고, 그런 특별 대책이 내려오면 또 이제 경북만의 경북형 이제 예방 대책을 저희가 또 세워서 교육 활동에 바로 적용시켜야 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교육청 권기현 장학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국 근대화의 초석이 된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는 바로 청도입니다. 청도에서 지난 5월 새마을 밥상을 재현하는 시식회가 열렸는데요. 새마을 정신을 담은 새마을 도시락 판매도 시작됐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화랑 풍류마을 인근 음식점. 추억의 새마을 도시락이 등장했습니다. 양은 도시락에 옛날 소시지와 볶음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이 담겨 있습니다. 밥 위에 계란 프라이는 1970년대 그때 그 시절 필수였습니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양은 도시락이 추억을 소환합니다. 새마을 도시락이 굉장히 오늘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뜻깊고 또 맛있는 도시락 먹고 풍류마을도 잘 구경하고 다음에 또 하랑밥상도 먹고 싶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닫고 흔들어 비벼 먹던 추억도 떠오릅니다. 한 끼 식사로 든든합니다. 학교 다닐 때 많이 먹어봤어요. 겨울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점심시간에 난로불에 얹어놓고 서로 그냥 점심시간에 막 자기 거 따뜻하게 하려고 막 하다 보면은 탄내도 나고 음식 내셔도 많이 났는데 그 생각이 또 새록새록 납니다.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은 근대화의 초석이 된 새마을운동과 한국 경제발전의 기틀을 다진 새마을 정신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새마을 도시락을 기획하고 시판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 새마을 도시락은 과거의 음식으로서 미래 세대를 잇는 우리의 역사 문화적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잘 살아보세. 새마을 도시락이 밥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래고 가난을 이겨낸 1970년대 그때 그 시절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외교부가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시를 방문했습니다. 조태열 장관 등 외교부 에이펙 준비기획단은 경주 보문관광단지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방문해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초 정부 합동실사단 방문 이후 두 번째 현장 실사로 실사단은 주 회의장인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와 숙박시설, 문화행사 개최지 등을 둘러봤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외교부는 오는 9월 중 업무협력 약정서를 체결하고 범정부 차원의 에이펙 정상회의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과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지역 야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관료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무산에 대한 대시민 사과는커녕 대구시의 독단을 비판한 경북도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홍준표 대구시장과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이 시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2달짜리 이벤트냐며 이번 통합 무산을 만회하기 위해 전시 행정을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의 테이블에 올려진 사안을 상대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산을 선언한 것은 도가 지나쳤고 이런 독단으로 이번 통합이 무산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인기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의 출연진인 이용주 등 3명이 영양군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영양군은 지난 29일에 개막한 2024 영양고추 핫 페스티벌 현장에서 이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피식대학 측은 앞으로 영양군의 지역 특산물과 축제 등을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제16회 영양고추 핫 페스티벌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31일까지 열립니다. 2024 문경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 선수권 대회가 다음 달 1일까지 문경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아시아 유도연맹이 주최하고 문경시와 대한유도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아시아 25개국에서 6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칩니다. 지난 29일 열린 대회 개회식에는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허미미 등 유도 메달리스트들을 위한 포상금 수여식이 함께 개최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와 자전거 대회가 개최되는 등 다양한 스포츠 행사가 주말 동안 문경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